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교회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이 주제를 비로소 표현하는 연례, 그리고 또 2012년을 인류 종말의 시대다. 예수님 오시는 것에 모든 인간들이 다 나와서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이제는 기치를 걸고 지나간 2000년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한다면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야 될 이런 것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전 인류의 국가 단위의 국민들에게 국가 역사 정체성을 표현함으로써 과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그 국민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나타내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 국민들에게 어떤 것을 나타내기를, 국민들이 또한 어떻게 표현되기를 바라느냐 하는 것에 우리는 지금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제는 그런 국가에서 정체성의 모델인데, 모델 국가인데, 이 모델 국가가 나타내는 우리나라 역사의 국가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기준 역사 사건, 우리가 100년이 지난 3.1운동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 훈민정음,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 1443년, 45년 그리고 1919년 약 한 470년의 그 연대를 두고 있는 이 두 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기준 역사다. 지금 100년 전에 있는 이 3.1운동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거죠. 우리가 오해되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다. 오해되도록 역사를 왜곡하는 수많은 흔적들이 너무 많다. 또 3.1운동을 겨냥해서 그런 게 아니고 3.1운동에서 나타나는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3.1운동에서 30년 지난 1950년에 있었던 6.25 사변에 대한 이 역사 왜곡을 통해서 결국에는 3.1운동에 있는 내용 자체를 호도, 왜곡, 자기들이 하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지금 대한민국 현재 정권, 이걸 보는 거죠. 결국에는 이 정권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경제를 하는 사람이나 이 다 같이 그 나라에 있는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한 자기의 위치를 이게 비춰보지 않으면은 어릴 때부터 이 훈련받거나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뭐랄까요, 수용한다든지 이게 대해서 뭔가 주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뭐 정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경제를 한다든지 뭐 법을 다룬다든지 하는 이쪽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또 다른 바탕으로 통해서 뭐 아니면 아바타적으로 아니면 또 법에 있는 사람들도 뭐 우리의 단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경제하는 사람도 뭐 소득 주도 성장 전혀 일반 그 경제 이론에 맞지 않는 공산주의적인 그런 경제 이론을 가지고 사회주의적인 경제 이론을 가지고 이런 걸 갖고 막 하다 보니까 나라는 지금 현재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내용을 나온다. 여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반응하는 국민들도 특히 여자가 말이죠. 이런 데 대해서 내가 대한민국의 여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 하나의 그 어떤 민주락하는 그 혜택 그걸 통해서 이런 대통령이고 이런 사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르게 평가하지 않는 그 자신을 두고 나는 괜찮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무풍지대예요. 여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국가나 우리 대한민국 국가나 안 그런 가정에서나 그런 데도 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그래도 영향을 받을지 않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보호되고 가정에서도 보호되는 그 위치에 있는데 그런 데서 나오는 이 여론조사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국가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해서 전 세계 모델이 되어지는 이 요소 때문에 2012 박근혜에 대한 이 자체를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2012 박근혜의 내용은 뭐냐?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연구되어지는 분명한 하나의 모델로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시대적으로 또 인류 전체적인 어떤 환경에서 지금은 꼭 필요한 때다. 그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델을 세우고 있다. 이걸 우리가 부각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여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자들이 2012 박근혜에 대한 그 위치를 받아야 되는. 나도 2012 박근혜하고 분명히 영향이 있다. 내가 가정에서 또 내 사회에서 참 이런 그 여자로서의 그 위치에서 2012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역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자들도 참여되어지는 그 내용을요 분명히 스스로 표현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여자라 하는 그것 때문에 사회나 이런 데서 무풍지대처럼 되어 있는 그 속에서 잠깐 내가 참정권으로서 뭐 시민의 어떤 참정 이렇게 하고 투표하는 거기에서만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응답해가지고 자기 기본에 맞춰서 그만 툭툭툭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2012 박근혜가 분명히 현재적인 사람이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나타내는 그 어떤 표현에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도 한 개인으로서요 분명히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역사에 바른 역사에 대해서 내가 동참해야 될 그 의무가 있다는 그것을 3.1운동에 나타나는 3.1운동이라고 하는 100년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교회, 한글, 여자 이걸 빼놓을 수 없는 분명한 요소거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 이걸 인정하거든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뺄라 그래도 벌써 거기서 33인의 그 민족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16명이 당시에 기독교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지금 교회라 하고 이름을 붙이고 그때 한글이 안 나왔더라면 한글로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3.1운동이라고 하는 그 문서가 한글로 전국에 전 세계에 이렇게 통보가 되어지는 요소가 있나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데 여자들이 빠진다면은 어림도 없죠.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3.1운동은 일어났다. 그 요소를 본단 말이죠. 국가적인 상황이 정부를 그때 일본이 받아가 있다. 일본의 통치가 있다.
그거는 정부 형태라. 국가라고 하는, 정부라고 하는 형태, 지나가는 형태예요. 지나가는. 그 당시의 상황에 그나마 일본이라도 있었으니, 일본이 하나 있었으면은 다른 나라 산하고 비교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각 나라 식민지 정책이 전 세계 곳곳에 몇몇 되지 않는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 정책이 일어났는데,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정책과 우리나라의 이 상황은요, 비교될 만한 분명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국제적인 여러 상황으로 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나름대로 동양의 하나의 국가로서 일본과 중국이 인접해 있는, 일본이 되었기 망정이지, 만약에 우리가 동양에 있는 중국만 되어도 우리는 지금 독립이라는 이 내용은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독립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민주락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이 내용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했던 이 놀라운 역사를, 일본이니까 그래도 참 이런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국가가 1945년 회복되어진 역사가 나타났지, 중국이 만약에 했다, 우리가 지금 중국 하고 있지만 중국이 만약 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지 않고 중국이 이겼다, 이길 수도 없는 내용이지만, 또 다른 말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고 일본이 이겼다, 일본이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36년이나 가는 이 긴 세월 동안 되었다라고 할 때, 만약에 러시아가 이겼다, 우리나라가 러시아한테 독립될 수 있는 요소가 있나요? 공산당은 그때부터 벌써 되는 거지. 중국이든 러시아든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미해서 우리가 3.1운동에서 6.25 사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지. 같은 역사랑 30년 만에 오는 역사. 3.1운동은 우리 국민들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 대한민국이 또한 앞으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국가 역사 전체성을 말해야 되는 어떤 주제로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환경, 그걸 우리가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는 거지.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는 6.25 사변은 이제는 국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위치에서 전 세계 가운데 기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피를 흘렸다. 인류사에 이만큼 피를 흘렸다. 전 세계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념이 막 물들 때, 공산주의를 갖고는 전 세계에 가면 안 된다, 끝까지 막았던 마지막 보르라 보르, 전 세계에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런 위치가 있다.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국가와 정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지금 현재 문재인 지금 정권이 교육부를 통해서 막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이 시각에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틀리는 것에 대해서 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 요소가 있고, 그리고 그게 주체적으로 여자들이 나서야 된다는 게, 여자들이 나서는 가운데 이 여자들이 성경에 나올 본문에 있는 표현에 대해서 이게 근본을 해야 돼요. 근간에 국가 역사라 하면은 이거 너무 장황해요.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이 역사를 한 여자가 참 바로 살핀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 장에서 내용을 볼 때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파워를 일으킬 수 있는, 여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요, 가정이라는 가정. 가정에 있는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가정에서 이루어서 부부가 되어지는데, 남편이 과연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바르지 않느냐, 그걸요, 여자가 가장 정확하게 살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예? 그리고 그래 해야 된단 말이죠. 남편이 걸어가는 걸음이 국가에서 정체성에 바르지 못할 때는 여자는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힘을 발휘하지 않는 여자면요, 여자가 되면은 남편이 아무리 독재를 하고 가정에서 독재를 하고 여러 가지 남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대처할 길이 없어요. 내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바르지 못하면요, 이 남편이 이래 하는 것이 바른 남편의 행동이다, 바르지 않는 남편의 행동이다 라고 하는 비교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요. 이게 너무 문제가 아니라니까. 가정에 있는 문제고 여자의 문제라니까. 그래서 2012 박근혜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 나라에 있는 여자들의 그 위치가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2012 박근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한 국가 역사 정체성이 대한민국에서 모델로서 인류사에 나타나는 지금에는 전 세계 문제 자체가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바로 잡아감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 남편이 잘못되느냐 잘못되지 않느냐 이 감시, 이 일에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중요한 어떤 참 그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요, 그거는 바로 아내죠. 아내. 아내라고 하는 이 가정과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영이, 아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는 자가 전 세계적으로 1대1의 한 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어느 나라에든지 통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가 지금 그래 돼 있어요. 1대 여자들이 많이 되어 있는 가정을 해갖고 그걸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한다.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여자들이 1대1의 위치에 있는 여자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2012 박근혜의 위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여자의 내용에서, 여자의 입장에서 인류사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요소에 남편과 아내는 1대1이 돼야 되지, 남자는 하나인데 여러 아내를 두는 그런 국가는 바른 국가가 되지 못한다. 그 국가에서 정체성에 참여하는 여자들이 볼 수 있는 시각이고 인류사에 영향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누가? 남자들이, 여자 아니면 남자인데 남자들이 그 일을 해? 수천 년 동안 남자들이 그 일을 해가지고 온 일이 결국에는 2012년에 가는 연대를 통해서 인류 종말이라는 시대를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이걸 2012년이라 하는 것은 2012 박근혜라 하는 개념은 인류 종말의 시대에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위치에 있던 여자들이 가정을 통해서 역사에 참여하는 창구라는 거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그게 2012 박근혜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전히 이용합니다. 가정에 있는 아내를 이용하는 거고, 사회 속에 있는 여자라 하는 어떤 걸로 이용하는 거예요. 뭔가 이해해주는 것지만은 실제로는 남자 하나에 여자를 여럿이 두고 있는, 아내를 두고 있는 그런 국가를요 인정하는. 그러면서 어떡하니 괜찮은 듯이 아무 일 없는 듯이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계속해서 인류사에 남아있다. 요 내용을 여자들이 나타내는데 그게 3.1운동이라니까. 3.1운동. 왜 집안에 가만히 있는 여자들이 나왔겠어요? 뭐 정치적인 어떤 주장이 있어서 나왔겠어요? 만날 하는 게 기르고 아니야말로 참 밥에 먹고 하는 그거밖에는, 그들이 뭔가 배웠다고 어림도 없어요. 배우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참여하니까 같이 나오는데, 지나온 역사를 보니까 여자들이 엄청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죠. 이제는 그런 역사를 아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는, 더구나 2012 박근혜라 하는 이 내용이 있는 이상에는 여자들은 분명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다른 것은 주장 못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가 단위 안에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가정에 대해서 올바른 가정이냐 올바른 가정이지 않냐, 국가 내에 여기 대해서요
여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이 분명한 표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법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갖고 주장할 거나 여러 가지 내용이 적어도 내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그래서 자유라는 것을 내가 누린다 하는 그 나라, 여론조사에서 내가 어떤 여론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을 표시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2011 박근혜에 대한 이 내용을 인정하고, 박근혜는 현재 국가에서 분명히 지금 바르지 못한 처사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탄핵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탄핵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의 표상이라, 표상. 여자가 그런 지경을 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다가 연결해보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어떤 국가는요, 법적으로 여자를 아무런 권리를 주지 않고 참정권이든지 여러 권리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냥 여전히 1대 N으로 남자 한 사람, 여자 여럿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국가가 있다는, 버젓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를 지금 현재 1대1의 남자로 있는, 남자 여자 1대1의 가정을 가진 여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는다? 3.1 정신에 안 맞아요. 3.1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12 박근혜를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3.1 운동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렇게 아침에 겪고 나냐면은 어저께 뉴스에 나온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실권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뭔가 투자는 아니겠고 뭐 돈을 푸는데 10조 원의 돈을 풀 그런 사람으로 10조 원 쉽게 푼대요, 돈을. 근데 그 사람이 취직을 이야기하더라고, 텔레비전에. 몰랐는데 그런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위치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우호적인, 일반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친미적인 거예요, 친미. 그래서 이스라엘 관계도 굉장히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나 이런 데 쉽게 안 뛰어들어, 이스라엘 전쟁하고는 안 뛰어든단 말이에요. 상당히 우호적이라 하는 그 내용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받아들인 자세가 일반 이슬람, 예를 들어 이란이 온다 하면 큰일 나죠. 그런 거 받으면은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제1실권자가 오는데 그 사람의 치적을 이야기한 치적을. 내용을 보니까 여성들에게 축구장에 가서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여성들, 지금 현재 문재인에게 투표권을 발휘해서 여론조사에서 40%의 지지를 내는 여자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이런 국가에 대해서 여자들이 그냥 무심하게 지나고, 나는 우리 국가는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아니니까 무심하게 지난다. 이런 일에 우리가 분명히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에 어떻게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보장된다? 보장될 수가 있겠어요? 형식적으로는 하겠지. 하는 거 두 가지를 여성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치적으로 들어가냐 할 정도로 정말 참 자동차 운전 그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고 또 축구장에 관람하는 거 여성에 부여했다. 이게 무슨 치적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치적에 들어가는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그 주변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특히 이슬람 국가 전체에서. 그런 것이 있다니까. 세계 속에서 내 혼자만 편하고 내만 입만 열고 난 아무 무책임하게 여론조사해갖고 툭툭툭 던지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렸어요. 문제가 갈등이 되고 나중에는 뭐 니 편 내 편 싸고 하고 결국 그 거래되는 내용이 뭐예요? 무기를 거래하는, 우리나라 와서 무기를 거래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군침을 흘린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만나고 재계에 있는 5대 재계 그룹의 재벌들이 전부 다 만나는 거예요. 더구나 그것도 만나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막 밤중도 계속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여자들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스스로의 개인의 가정에 있는 여자들이 이걸 깨달아내야 돼요. 그래 해야 지금 이게 3.1운동이라 하는 이 개념도요, 우리가 바르게 들어갈 수 있고, 이 개념에서 대한민국이 왜 지금 현재 전 세계 가운데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해야 되는, 지금 이래 아주 이게 자체가 위기적이면서 인류에겐 위기지만 또 한편은 다르게 보면 인류에겐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위기적으로 가면서 적어도 소망을 둘 수 있는 바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바라보면서 또 그 힘의 그 근원이 전 인류가 흩어져 있는데 여자들이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어느 여자도 다 있다. 힘이 없는 것 같으나 어마어마한 힘을 내장하고 있는 창세기 2장의 그 자체를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인간 딱 두 개체 가운데 여자가 지금은 힘을 발휘지 못해서 인류 전체가 인류 종말의 시대를 맞이했지만은 여자로서 반드시 여자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때 2012 박근혜를 통해서 그 하나의 모델을 그걸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이 여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져. 여자들의 주장은요 그렇게 남자들처럼 뭐 장하거나 많지가 않아요. 단순해요. 제일 중요한 게 생존권이에요. 생존권. 여자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가장 여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생존권이에요. 생존권. 그 생존권에서 하나님이 보장하는 그 내용을 제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요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장한 그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그 환경. 그래서 우리는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요구해야 되는 그 힘을 여성들에게서 찾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